우리는 쉬어갈 곳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 안작가의 서재. 셜록 홈즈. 바스커빌의 개. 그날 남작은 모티머 씨와 밤늦게까지 카드놀이를 했기 때문에 라이언스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식사 때 그 얘기를 하며 쿰트레이시에 함께 가자고 권했다. 그는 처음엔 같이 가겠다고 하더니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나 혼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담스런 방문이 되면 정보 얻기가 나쁘다는 것이었다. 쿰트레이시에서 그녀가 사는 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마을 중심지에서 멀지 않은 잘 갖춰진 집이었다. 하녀가 선뜻 거실로 안내했다. 타이프라이터 앞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얼른 일어나더니 낯선 사람이 들어오자 다시 자리에 앉아 방문 목적을 물었다. 그녀는 대단한 미인이었다. 눈과 머리카락은 담갈색이며 얼굴엔 주근깨가 많지만 마치 유황색 장미 속에 숨어있는 듯한 염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한마디로 감탄의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표정엔 우울함이 깔려있고 어딘지 천박스러운 분위기도 있으며 눈초리가 날카로웠다. 저는 부인의 아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내가 굉장히 서툴다는 걸 금방 느낀 것 같았다. 저는 아버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는데요. 아버지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친구라고 해서 저의 친구는 아니죠. 돌아가신 찰스경과 몇몇 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 찰스경 문제로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여자의 얼굴에서 갑자기 빛이 났다.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신 거죠? 그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타이프라이터의 키를 만지작거렸다. 그분과 자주 연락을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왜 하시죠? 안 좋은 소문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말해도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들었다. 질문이 뭐였죠? 그녀가 물었다. 찰스 경과 편지 연락을 자주 하셨나요? 저로서는 그분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라 편지를 몇 번 보내드렸죠. 혹시 날짜가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그분을 만나신 적도 있습니까? 네, 한두 번이요. 그분이 쿰트레이시에 오셨을 때 만났어요. 그분은 원래 조용한 성품이시라 좋은 일도 남몰래 하시곤 했죠. 그런데 찰스경이 어떻게 부인의 사정을 알고 돕기 시작했나요? 이미 제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주신 어른들이 몇 분 계셨어요. 스테이플튼 씨도 그중 한 분이셨죠. 그분을 통해 찰스 경도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찰스경이 수차례 자선을 베푼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인의 말이 진실 그대로라고 느껴졌다. 부인이 찰스경에게 뵙고 싶다는 편지를 쓴 적도 있습니까? 라이언스 부인의 표정이 못마땅한 듯 벌겋게 달아올랐다. 좀 지나친 질문이군요. 아이, 죄송합니다만 꼭 알아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좋아요. 그런 적은 당연히 없었어요. 찰스경이 돌아가신 날에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입술 사이로 겨우 아니요 라는 단어가 우물거리듯 새나왔다. 기억을 잘 못하고 계시는군요. 부인이 쓰신 편지의 한 문장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편지는 꼭 불에 태워버리시고 10시에 그쪽 문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셨죠? 나는 그녀가 쓰러질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다. 이 세상에 정말 믿을 만한 남자는 없네요. 그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분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분명히 태웠는데 끝부분이 안 타고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 편지를 쓰신 게 사실이군요. 네, 맞아요. 그렇게 썼어요. 뭐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창피할 이유도 없는데요.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면 도움을 주실 것 같아 제가 만나자고 부탁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그 시간에 만나셨죠? 다음날 런던으로 떠나신다는 걸 뒤늦게 알았거든요. 가시면 몇 달씩 안 오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날 일찍 갈 수 없는 형편이 있었어요. 왜 집에서 안 만나고 밖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까? 늦은 시간이라 여자 혼자 독신자를 방문하기가 꺼림직했던 거죠. 그럼 그곳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엔 제가 못 갔어요. 아니, 부인. 정말이에요. 맹세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개인 사정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 듣고 싶었지만 더 이상 파고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라이언스 부인께서 다 털어놓으시지 않으면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면 부인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인이 결백하시다면 왜 처음에 찰스경에게 편지 쓴 사실을 부인하셨죠? 괜한 오해를 사서 터무니없는 소문에 휘말릴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왜 편지를 태우라고 하셨나요? 편지를 읽으셨으면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읽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끝부분만 조금 남아있었다고 했지요. 편지는 거의 다 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 편지를 태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까? 개인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저는 잘못된 결혼을 해서 큰 불행에 빠져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남편한테 학대까지 받았으니까요. 지금도 법률에 의해 강제로 그와 다시 살게 될까봐 매일 두려워요. 그런데 저한테 돈이 좀 있으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찰스경께 도움을 구하고자 직접 만나 뵙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안 가셨나요? 그 사이에 다른 분한테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왜 찰스경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죠? 알리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 신문에 그분이 돌아가신 걸 알았어요. 그 여자의 대답은 빈틈없이 맞아떨어져 어떤 질문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이제 찰스 경의 사망 무렵에 그녀가 정말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지 그걸 조사하는 게 남아있다. 나는 실망하며 그곳을 떠났다. 앞으로의 모든 길이 가로막힌 길이었다. 그녀에게 더 질문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황무지의 오두막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런데 오두막이 수백 개나 흩어져 있었다. 어디서 그 수상한 남자를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검은 바위산 위에 서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 주변을 탐색하기로 했다. 수사할 때마다 매번 운이 따라주지는 않았지만 이번엔 드디어 행운이 찾아왔다. 그 행운의 사자는 다름 아닌 프랭클런드 씨였다. 그는 자기 집문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왓슨 씨. 그는 유쾌한 소리로 외쳤다. 말도 쉴 겸 한잔하고 쉬었다 가세요. 그가 딸에게 한 행동을 알고 난 이후부터 난 그에게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그를 보자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차를 먼저 보내고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우리는 그의 집 식당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자축해야 할 날이죠. 같은 분야에서 두 건이나 이겼거든요. 첫째는 미들턴 노인의 수렵장 한복판에 길을 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겁니다. 어때요? 우리 평민들의 권리가 짓밟혀서는 안 되죠.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두 번째는 버누어디 사람들이 떼지어 와서 노는 숲을 막아버렸어요. 그들은 종이나 병 같은 걸 아무데나 막 버리거든요. 나는 이 괴짜 영감의 기질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쪽에서 강한 흥미를 갖고 물어보면 절대로 자세한 내막을 얘기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로 듣고만 있었다. 왓슨 씨, 혹시 탈옥수 사건 알고 있나요? 나는 깜짝 놀랐다. 이 탈옥수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도와주면 경찰이 틀림없이 잡을 수 있어요. 그 범인을 잡으려면 어디서 먹을 것을 조달받는지 그것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어때요? 내 생각이. 그는 뭔가 깊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탈옥수가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는데요? 탈옥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내가 직접 봤거든요. 나는 바리모어를 떠올리며 마음이 안 좋았다. 이 찰거머리 같은 노인한테 한번 걸려들었다 하면 끝장일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 다음 얘기를 듣고는 안심이 되었다. 놀라실지 모르지만 이 음식을 나르는 사람은 소년이더군요. 매일 지붕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봤어요. 늘 같은 시간에 그 길 가는 거 보면 이 탈옥수한테까지 누구한테 가겠어요? 영감의 그 말은 내게 행운이었다. 그러나 나는 계속 무덤덤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다. 소년이라고? 그렇다. 바리모어도 똑같이 말을 했었다. 영감이 알고 있는 위치만 알 수 있다면 그 많은 오두막을 헤매지 않아도 될 텐데.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관심한 채 해야만 했다. 그 양치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닐까요?
영감에겐 조금만 반대 의견을 내놓아도 성질을 자극할 수가 있었다. 그는 곧 나를 노려보며 수염이 고양이처럼 곤두섰다. 그러고는 황무지 저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봐요, 왓슨 씨. 저기 검은 바위산 보이죠? 그곳은 여기 황무지에서 가장 돌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양치기가 갈까요? 그건 말도 안 되지. 난 짐을 들고 가는 소년을 하루에 2번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잠깐만. 내가 잘못 본 건 아니겠지? 왓슨 씨, 저기 좀 봐요. 저기 산비탈에 움직이고 있는 게 뭐죠? 몇 마일 떨어진 거리였지만 작은 점 하나가 움직이는 게 분명히 보였다. 이리로 와봐요, 이리로. 이리로 좀 와봐요. 프랭클런드가 소리치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지붕 위에 으리으리해 보이는 망원경이 삼각대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는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계속 소리쳤다. 빨리 와봐요. 저 소년이 언덕을 넘어가기 전에. 과연 진보다리를 든 소년 하나가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언덕 위까지 가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확인한 다음 언덕 너머로 내려갔다. 봐요. 내 말이 맞죠? 비밀스럽게 무슨 심부름을 하는 것 같군요. 그렇다니까요. 이건 시골 경찰도 척보면 알만하죠. 그래도 난 그 녀석들한테는 절대 말해주지 않을 거요. 선생도 말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죠 뭐. 녀석들이 날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자, 나의 승리를 축하하며 술 한잔 합시다. 그러나 나는 그의 청을 거절하고 그곳을 나왔다. 그러고는 소년이 올라갔던 언덕으로 향했다. 행운의 신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았다. 모든 인내심을 발휘해 이 좋은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언덕 위에 올라서자 벌써 해가 기울고 있었다. 소년이 내려간 비탈길은 한쪽은 노을빛으로 빛나고 다른 한쪽은 어둑한 상태였다. 멀리 지평선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사이로 바위산들의 형체가 희미하게 보이며 광활한 황무지는 적막하기만 했다. 나는 긴장감에 가슴이 떨려왔다. 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언덕 아래 골짜기에 오두막들이 늘어서 있는데 단 한 곳의 오두막에 지붕이 남아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다. 분명 저곳에 수상한 사나이가 숨어 있을 것 같았다. 그의 비밀이 내 손안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나는 살금살금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보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권총을 잡고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그 남자가 살고 있는 곳임엔 틀림없었다. 담요가 접어진 채로 놓여 있고 약간의 취사도구와 물이 담겨 있는 양동이, 그리고 여기저기 널려 있는 빈 깡통들, 마시다 남은 술병도 있었다. 또 테이블로 쓰는 것 같은 석판 위에는 작은 보따리가 하나 있었다. 풀어보니 속에는 빵과 통조림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다 다음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보따리를 제자리에 놓으려 하는데 바닥에 웬 쪽지가 하나가 놓여있는 것이었다. 거기엔 연필로 이렇게 씌어 있었다. 왓슨 씨가 쿰 트레이시의 가슴.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다면 미행당하고 있는 건 헨리경이 아니라 나란 말인가? 그리고 그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소년이 내 뒤를 밟았으며 내가 황무지에 온 이후로
계속 나를 추적해왔다는 뜻인가? 뭔가 주변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묘한 그물이 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너무나 섬세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걸 의식하지는 못했던 것이었다. 다른 쪽지가 없나 하고 더 찾아봤지만 더 이상은 없었다. 그리고 왜 그가 이런 곳에 사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알 수 있는 건 비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구멍난 지붕 아래서 견딜 만큼 그는 무언가 확고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의 적일까? 수호신일까? 나는 그 남자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는 그곳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해는 거의 다 기울었고 막연한 공포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래도 남자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오두막 안에 앉아 기다렸다. 드디어 뭔가 소리가 났다. 걸음소리. 신발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 나는 어두운 구석으로 가서 권총의 방아쇠를 잡았다. 그런데 걸음소리가 가까이까지 오더니 다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동안 그러다 이윽고 다시 발소리가 나며 오두막 입구에 그림자가 나타났다. 멋진 밤이군, 왓슨.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여기보다 밖에 있는 것이 더 유쾌한 것 같네.